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돌싱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외도로 이혼했고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참 더러운 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저 혼자 알고 있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같이 시댁욕을 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거 없이 받을 거 다 받아내고 끝냈지만 그래도 저를 두고 외도한 게 용서가 안 되네요. 거기다 본인 아들 바람 피운 거 생각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시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고 같이 신나게 욕해주세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어간다면 댓글 보고 얼굴 화끈거리는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2년 정도 연애하다가 서로 나이가 차니까 슬슬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결혼에 관한 생각을 서로 많이 나누었고요. 이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결혼 가치관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기보다는 하루라도 젊을 때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원래 목표는 30살에 결혼하는 건데 마음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결혼 준비하면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대략 3천 정도 깨지는 듯 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몇백 차겠죠. 나중에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 채워준다고 해도 결혼식장 뷔페값이 너무도 비쌌습니다. 거기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까지 생각하면 3천이란 돈이 우습게 사라지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신혼집은 또 어떻고요? 요즘 대출 없이 결혼하는 부부들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집값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계획을 세울 때 서로 돈 바짝 모아서 어느 정도 준비되면 씩 올리고 그때부터는 같이 벌어서 갚아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다가 목표 금액을 모은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지만 당연하게 바라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니까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양가 집안에 차례로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죠. 되도록 어른들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준비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시모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게 좋으면 결혼해라. 자식이 좋다는데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니? 다만 결혼 준비는 전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해. 우리가 형편이 좋다면 얼마라도 보태주겠지만 보다시피 그리 넉넉하지 않아. 아직 결혼 못한 딸도 있고. 자식들 키운다고 노후자금도 준비 못했어.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결혼식 준비며 집 얻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요즘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 잘 나온다더라. 다들 대출 받아서 결혼하잖니. 너희도 모자란 돈은 대출 받아서 마련해. 예비시댁은 우리 둘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보태줄 형편이 안 되니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혼 허락받으러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갔어요. 예비시댁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힘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도와줄 형편이 되는데 뭐하러 대출받아서 비싼 이자까지 감당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사돈께서 너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할 생각이야. 신혼부부 대상으로 괜찮은 대출 상품 몇 개 있더라고. 대출이 잘 나오면 뭐해? 그래봤자 이자 물면서 갚는 건 똑같은데. 대출은 되도록 안 받는 게 좋아. 더군다나 이율도 높아졌잖아. 매달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지도 않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돈으로 집 마련해. 좋은 곳은 아니더라도 잘 찾아보면 적정한 곳은 얻을 수 있을 거야. 친정 부모님은 대출받아서 집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도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받지 말고 본인들이 보태줄 테니 그 돈으로 집을 얻으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몇 년 사이에 값이 많이 뛰었다고 했어요. 그 아파트 처분해서 신혼집 마련할 돈으로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준비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 용도로 마련한 아파트라면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기는 해도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고 했고 둘이 벌어서 얼른 갚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저 시집갈 때 보태주려고 준비한 아파트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정 그렇게 미안하면 틈틈이 용돈이나 잘 챙겨주면 된다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감사히 잘 받겠다고 했고 매달 얼마씩 용돈을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신혼집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극구 반대하면서 뭐하러 도움을 받냐고 언짢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예비 사돈께서 집 얻은 거 도와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래,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그래도 나는 썩 좋지만은 않다. 우리 집은 1원 한 장도 못 보태주는데 예비 사돈은 몇 억이나 되는 큰 돈을 턱 내놓으시면 우리 집이랑 얼마나 비교되겠니? 어머니, 비교될 게 뭐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어쩌겠니? 괜히 비교되어 우리 아들 키 죽으면 어떡하려고? 우리도 같은 부모인데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사는 집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야. 하지만 진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신 도와주지 못한 게 얼마나 찜찜한지 아니? 그런데 예비사돈이 그렇게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확 비교되면서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니?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아들 기 죽이는 거야 뭐야?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너희 집에서 신혼집 마련해 주시면 처가살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난 우리 아들 기 죽어서 지내는 꼴 못 본다.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 우리가 너무 비교돼서 그러시면 안 되지. 도와주던가 말던가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집 왔을 때 너 힘으로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했잖니. 물론 도와줄 형편도 못 되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희 부모님께는 아들 몰래 집 얻은 거 도와달라고 한 거니?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똑같이 저희 힘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나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 대출이자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 결혼하라고 대출 잘해주는구만 뭘. 저희는 아무도 비교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모는 비교되지 않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아들 기 죽으면 어쩌나 걱정하더군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혹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도와주시는 게 어디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모가 괜히 미안해서 더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자식 결혼하는데 얼마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눈치 보여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죠. 그걸 들으니 시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친정엄마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자식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실 수 있지. 그쪽은 아무것도 못 해주는 형편인데 우리가 큰 걸 해결해 주니까 혹시라도 자기 자식 기죽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 자식 가진 부모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어머님이랑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남자친구가 나한테 기죽는 거 조금도 없다고 말했거든?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일 같아. 나한테 괜히 말하기 민망해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싶고. 내 친구 중에 시집갈 때 몸만 간 친구가 있어. 남자 쪽에서 집이며 결혼 비용이며 다 대줬대.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무것도 해간 게 없어서 알게 모르게 눈치 보인다고, 기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혹시 남자친구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 그냥 대출받아서 마련할까 봐. 그 아파트는 엄마 아빠 노후 자금에 보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아무리 그래도 대출은 아니지. 형편이 안 돼서 대출받는 거면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대출을 왜 받니?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빚은 되도록 안 만드는 게 좋은 법이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저렇게 싫은 티 내시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마련해주는 돈으로 집 얻고 네 시어머니한테는 대출받아서 마련했다고 하면 되지. 지금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선의의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 도움으로 대출 없이 집 마련하면 좋은 거 아니야? 나라면 좋다고 받겠다. 김서방 기죽거나 눈치 보지 않게 네가 잘 말해서 입 맞춰놔. 알겠지? 저도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대출 없이 집 마련하면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도와주신다고 하니 감사히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 기죽는다고 비교당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그때 엄마가 우리끼리 쉬쉬하고 시모한테 대출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짓말한다는 게 좀 그렇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겠다 싶었어요. 물론 남자친구만 허락한다면 말이죠. 그날 오후에 바로 남자친구에게서 연락해서 이 일에 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눈치 보이거나 기죽는다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받아서 우리 힘으로 일어서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아니야. 예비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대출받을 게 뭐 있어. 두 분 도움이면 대출 없이 집 마련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눈치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겠지. 엄마 말씀처럼 비교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더라. 우리 둘이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이랑 난 가족이 되는 거고 우리 둘 행복하게 살려고 도와주시는 건데 기죽을 게 뭐 있나 싶더라고. 장모님 말씀처럼 엄마한테는 대출받아서 마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역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니까 제 생각대로 남편도 살짝 기가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도와주시는 거지만 몇 억을 보태주시는 거니까 크게 비교될 만하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살짝 기가 죽긴 했지만 좋게 생각해보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냐면서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의 말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시모에게는 대출받아서 마련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자주 챙겨드리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는 남편과 이렇게 살다가 서로 닮은 아이도 낳고 평생을 단란하게 살 거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2년이 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의 결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건 자녀 계획을 소홀히 할 때부터였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어느덧 2년이야. 모두 애 언제 갖냐고 걱정하시는 거 안 보여?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 가져야 덜 고생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어가는데 왜 나만 노력하니? 당신은 아이 가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 그래서 노력하잖아. 노력해도 안 생기는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이게 노력하는 거니? 툭 하면 야근에 출장에 밖으로만 나돌잖아. 겨우 집에 있는 날이면 피곤하다, 쉬고 싶다는 말뿐이고. 누가 보면 나만 임신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아. 당신이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니? 매번 임신 실패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우울한지 당신이 알기나 해? 언제는 나 닮은 딸 갖고 싶다며. 그럼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왜 손주 소식 없냐고 하루가 멀다고 물어보시고. 나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 우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라 임신 계획을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저는 평소 생리불순이 있어서 자연 임신이 잘 될까 걱정했는데 검진 결과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2년 동안 꼬박꼬박 검진했고 조금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임신이 잘 안 되니 걱정되고 조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럴수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지나니 남편은 나 몰라라 뒷전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저 혼자만 직장 다니는 줄 알겠어요. 저도 일하고 피곤해요. 하지만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이렇게 잘 협조하지 않냐고 서운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피곤해서 그랬다. 본인도 노력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로 우리는 자주 말다툼하게 됐고 서로의 서운함만 내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전에는 노력하는 남편, 가정적인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귀찮게 여기고 더 이상 미래를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뭐만 하면 일 때문에, 친구 때문에 바쁘다며 밖으로만 도니까 사랑이 식은 건가? 하는 오해도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서 전처럼 단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우리 둘을 쏙 빼닮은 아이도 갖고 싶었고요. 결혼하면 흔히들 겪는 시기라 생각했습니다. 가까워진 만큼 소홀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지나가는 권태기 같은 거로 생각했고 내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살자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끝이 난 건가? 허무한 마음에 자포자기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와 1년 넘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다른 여자가 있으니 저와 손 닿는 것조차도 싫었던 거였습니다. 밖으로만 돌던 이유가 이거였어? 그래, 그랬겠지.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느라 가정이고 아내고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 당신 마음이 어느 정도 식었다는 거 진작 알고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네. 그동안 회사랑 친구 핑계 대가면서 참 바쁘게도 살았다.
나랑 도저히 같이 살 마음이 안 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뒤통수를 칠 수 있니? 나는 그동안 당신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 나만 노력하면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고. 우리 결혼하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 우리 둘 닮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늙어가자고. 평생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자고 약속했잖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뭐하러 하니? 결혼 뭐하러 했어? 조절이 안 되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살았어야지. 그래. 이제 다 이해가 돼. 당신이 갑자기 왜 변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 여자 때문이었다니 모든 게 설명되네. 그것도 모르고 난 우리 아이 가지려고 혼자 전전긍긍 발 동동거리며 노력했어.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았니? 대체 나 혼자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한테 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다 말하고 이혼하던 뭘 하던 해결했었어야지.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냐고, 이 나쁜 놈아! 남편을 따라다니며 찍었던 사진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숙박업소를 들락거리면서 제게는 출장이다, 야근이다, 수도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두 눈으로 내연녀와 다정히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음에도 참아야 했습니다.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뒤에 몰래 숨어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그리고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사진을 찍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저 자신이 불쌍히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증거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은 곧 인정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입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사과하든 뭐든 해보라고!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 당신 두고 다른 여자 만났고 1년 동안 바람 피운 거 맞아. 누가 봐도 내 잘못이지. 그래서 변명할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 두고 바람 피우고 속인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생 당신만 보고 살 거로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용기가 안 났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먼저 거리 두면서 정 떨어지는 행동하면 당신이 지쳐서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거든.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보다 당신 입으로 말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넌 나를 정말 우습게 여겼구나. 미안하다면 어떻게든 용기 내서 말했었어야지. 그런 용기도 없었으면서 바람을 뭐하러 피워? 그동안 나 혼자 전전긍긍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살았어. 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나 피말라 죽게 그냥 놔둔 거고. 정 떨어지게 행동해서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고? 너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 나오게끔 노력했다는 게 더 끔찍해. 아주 날 철저하게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다는 거잖아?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너한테 바친 내 귀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단 1초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이혼하자. 네 소원대로 됐네. 내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으니까 네 계획 성공이다. 어떻게 축하라도 해줄까? 여보, 정말 미안해. 내 딴에는 그게 최선이었어. 여보라는 말 집어치워! 요즘은 그딴 걸 최선이라고 하니? 말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 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비겁했을 뿐이야. 난 바람 피운 남자 용서해줄 마음 같은 거 없어. 다 정리하고 돌아온다고 사정해도 뒤에 한번 안 들어보고 이혼할 거야.
물론 지금 넌 그 어린애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정리할 생각 없겠지. 그럼 다음은 딱 하나야. 네가 잘못한 거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한 만큼 돈으로 보상해.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고. 위자료 물어줄 준비를 하면 되겠다. 네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걸 거야. 네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충격받아서 정신줄 놓을 뻔했지만 독하게 정신 차렸어. 왜냐? 그동안 노란한 게 하도 억울해서 이혼만큼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미리 변호사 통해 상담도 많이 받아놨고 위자료 많이 받기에 유리한 증거 확보한 거야. 더 이상 네 더러운 입에서 미안하다는 가증스러운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한테 저지른 짓 돈으로 보상해. 대충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아빠가 해준 집에 너랑 같이 있는 거 소름 끼쳐. 제가 준비한 증거가 워낙 확실하기도 했고 본인도 지은 죄가 있으니 별말 없이 알겠다며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상대방이 변해 둘 사이가 틀어졌다면 거기서 결혼 생활은 끝이 난 겁니다.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충분히 이겨낼 거라 오만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한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라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단했고 절대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이겨낼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바람 피운 게 참 미안했지만 말하지 않고 숨긴 게 더 원망스러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뭘 한 걸까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대충 필요한 짐만 챙겨서 시댁으로 들어간 듯 했어요. 남겨진 나머지 짐은 꼴도 보기 싫어서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우리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참 허무하더군요. 집안 곳곳에 베인 남편의 흔적을 지워보려 정신없이 치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는 본인 아들을 왜 쫓아내냐고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들이 바람 피운 거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들이 말 안 하던가요? 그 나이에 짐 싸서 쫓겨난 거면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캐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 입으로 말했을 텐데요.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고? 그래, 들었다. 그런데 그게 뭐? 바람 피운 게 뭐 죽을 죄라도 돼?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을 쫓아내? 그래서 바람 피운 본인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 제 잘못이다. 뭐 이건가요? 아무리 본인 자식밖에 모른다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죠. 아버님이 바람 피워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태평하게 넘기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라면 그럴 수 있냐고요. 본인 일 아니라고 막말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님 아들이 잘못한 거니까 저한테 따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돼요. 보아하니 쫓아냈다고 따지러 온 모양인데 개념 없는 어머님과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뭐 개념?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버릇없이 굴어? 지금 내 아들이 바람 피웠다고 막 나가는 거야? 막말로 걔가 괜히 바람 피웠겠어? 바람 한 번 피운 거 두고 내 아들만 죽일 놈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웃기지 마. 네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해보니 네가 별로여서 마음이 식은 걸 수도 있잖아. 여자로서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남자가 한눈을 파니. 네 잘못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100% 단정짓지 마.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 참 뻔뻔하지 않나요? 시모는 제가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 피운 거라며 따졌습니다. 바람 피운 잘못은 쏙 빼놓고 본인 아들 내쫓은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씩씩거렸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도발에
참지 못하고 같이 싸워댔습니다. 너덜거리는 제 마음에 남편보다 더 큰 흉기로 난도질 해대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지지 않으려고 눈 똑바로 뜨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바람을 피워요? 이따면 어디 한번 조목조목 설명해보세요. 잘못했다면서요. 왜 말이 없어요? 거봐요. 이렇다 할 잘못 없죠? 저는 하늘을 우러러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소홀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되지도 않는 트집거리 잡아서 제 잘못으로 돌리고 싶은 모양인데 꿈 깨세요. 뭐야? 바람 피운 건 아무것도 아니고 쫓아낸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어머님 아들 불륜남이에요. 세상 어느 천재 바람 피워놓고 일이 당당할 수 있어요? 쫓아냈다고 따지러 온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저라면 며느리 얼굴 보기 창피해서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바람 피운 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 계집애랑 만난 지 1년 됐대요. 그럼 결혼하고 1년 뒤에 만났다는 건데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애 먼 사람 인생을 망쳐요? 저 피해자예요. 어머니 아들 때문에 크게 피해봤다고요.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지도 않았지만 빈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 없어요. 이혼할 거고 그 인간이랑 같이 있을 이유 없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도장 찍을 일만 남았으니까 며느리 노릇? 기대하지 마세요. 이혼하면 끝인데 제가 뭐하러 어머니한테 예의 차리면서 며느리 노릇하고 앉아있어요? 어머님이 개념 있게 나오셨다면 저도 선 지키면서 마무리 지었겠죠. 하지만 바람 피운 그 인간이나 쫓아냈다고 따지러 온 어머니나 저한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나가주실래요? 참나. 그래! 누구는 뭐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 왜 이래? 며느리 될 사람이 뭐 하나겠어? 우리 아들 정도면 재혼하는 거 일도 아니야. 얼마든지 새 며느리 들일 수 있다고. 이혼한다고 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준다면 고맙기만 하지 뭐. 솔직히 나 너 마음에 안 들었거든? 막말로 네가 뭐 볼 게 있니? 너 좋다고 결혼하겠다는 거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로 만족하고 결혼 허락한 거야. 인물 좋게 낳아줬는데 너보다 더 착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너한테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다만 사실이 그렇잖아. 아무튼 뭉구적거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혼해라. 안 그래도 잘 됐네. 우리 딸 결혼 준비하고 있어서 신혼집 어떻게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 집에다 살림 차리면 되겠다. 아가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살림을 차려요? 말귀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우리 이혼한다고요. 그럼 저하고 그 인간 집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이라니까요? 그래, 이혼하라고. 누가 뭐래. 너랑 이혼하면 이 집 나눠 가질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마련한 집이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갚았으면 이 집의 반은 우리 아들 몫이지. 네 몫은 우리가 따로 잘 챙겨줄 테니까 짐 챙겨서 나가라. 여기는 새롭게 도배하고 싹 리모델링해서 우리 딸 신혼집으로 쓸 거야. 현금으로 따로 챙겨주신다고요? 줄 돈도 없잖아요. 없기는 왜 없어? 다 따로 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보태주니? 지금 봐. 안 보태주기 잘했잖아. 결국 이혼할 건데. 너 미리 변호사 상담받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놨다며. 나도 니까짓 거한테 돈 주기 싫어서 많이 알아봤거든? 바람 피운 거로 위자료 많이 못 받아. 그러니 한몫 크게 챙길 속셈 마라.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많이 줄 필요도 없어. 적당히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그거 받고 조용히 도장 찍어. 혹시라도 더 받아내려고 질척거렸다가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다. 시모한테 대출 받아서 집 마련했다고 거짓말한 게 이렇게 빛을 발휘하게 되네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한 것도 모르고 신우 신혼집 해줄 생각에 싱글벙글한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돈 있으면서 일어난 짝 안 보탠 것도 얄밉고 바람 피운 아들 감싸고 도는 것도 괘씸했는데 이 집을 넘보려고 하니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밀었어요.
그러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너무 어이없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아니, 이게 미쳤나 갑자기 왜 웃고 난리야? 너 지금 이상하게 웃기니?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웃기잖아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도 모르면서 본인 딸 신혼집으로 쓰려고 하는 게 혼자 김칫국 마시는 모습이 하도 어이없고 웃겨서 웃음이 터졌네요. 근데 어머니, 이거 어쩌죠? 이 집 딸한테 신혼집으로 못 주게 생겼어요. 너 그 말 무슨 뜻이냐? 지금 끝까지 이 집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다 이거야? 글쎄 나도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다니까 그러네. 대출받아서 둘이 똑같이 갚았는데 바람 한번 피운 거 두고 이 집을 홀랑 삼키려고? 내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집 우리 부모님 돈으로 샀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본인 아들 기죽을까 봐 하도 반대해서 대출받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이 집에 관한 소유권이 단 1원도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람 한번 피운 거로 위자료 뜯겨서 인생 말아먹은 사람들 많아요. 어머님 아들도 곧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따로 돈 챙겨놓은 덕분에 그 인간은 솟아날 구멍이 생겼네요. 그 돈으로 재혼이든 뭐든 하면 되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증거에 따라 위자료 액수도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는 미리 조언받고 준비한 거라 아주 좋은 증거를 받았어요. 고로 어머님 아들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 주머니까지 탈탈 털릴 거라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이 집, 제 집이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라고요. 집의 정체를 몰랐던 시몬은 제 말을 듣고 눈이 땡그레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당장 사라지라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딱히 반박할 게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왜 거짓말을 하냐며 쓸데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날 우습게 본 게 맞네. 어디 시어미한테 거짓말을 해? 네 엄마가 그러라고 시키든 아니면 네가 거짓말하라고 우리 아들한테 시켰어? 네가 이렇게 못됐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시킨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좋은 방법이라며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고요.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제 남남될 건데 어머니라고 하기도 쉽네요. 아줌마, 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잖아요? 딱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로 트집 잡아서 분풀이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깔끔하게 경찰 부를게요. 경찰들 손에 끌려나가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착하게 굴어주니까 내가 아주 만만하지? 너 사람 잘못 봤어. 내 성깔 건드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너 오늘 아주 죽었어. 시몬은 성질을 있는 대로 내며 제게 달려들었고 마구잡이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었지만 적당히 해줬어요. 왜냐고요? 이걸로 시모를 걸고 넘어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시모한테 머리채 잡히기 전에 경찰에 문자로 침입 신고했고 몇 분 동안 실랑이 했더니 경찰이 와서 시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진단서 떼서 시모를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이 사건을 이혼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남편과 시부가 헐레벌떡 뛰어왔고 잡혀있는 시모와 여기저기 뜯긴 제 몰골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람 피운 거 들키고 나서 무릎 한번 안 꿇던 인간이 본인 엄마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길래 그냥 콧방귀 끼고 나왔어요. 미안한 줄 모르고 막 나가는 시모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합의하자며 여러 차례 전화가 왔고
시모 역시 전화로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존심은 있어서 찾아오지는 않고 전화로 성의 없게 미안하다 합의하자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의 있게 사과하라며 합의금을 세게 불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니까 걱정됐는지 그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저는 시모에게 큰 합의금을 받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돈을 챙겨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제가 받아야 할 목 다 챙겨받았는데 이상하게 찜찜하더라고요. 뭔가 속 시원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가 돈으로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그 인간들 눈에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싶어서 몰래 뒷조사를 좀 했고 그 인간과 내연녀의 회사로 불륜 증거물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한 톡씩 계속 보냈어요. 회사 사람들이 그것들의 정체를 알고 손가락질 하라고 매일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에 불난 듯 그것들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너 미쳤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달라는 대로 다 줬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 정신 나갔어요? 3천만 원 받았으면 됐지. 회사에 이런 건 뭐하러 보내요. 아줌마 때문에 쪽팔려서 회사 관둬야 할 판이라고. 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에 사표낼 판이라면서 억울해했고 저는 사랑이 왜 창피하냐면서 둘의 사랑을 영원히 응원하겠다고 했어요. 한 번 저지른 불륜이 꼬리표가 되어 평생 둘을 따라다닐 거라고 말하며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이 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얼마든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제 속만 사이다 마신 듯 뻥 뚫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들 피 말리는 꼴 보니까 그제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취직하는 직장마다 우편 보내서 개망신 시키고 싶지만 그것들을 위해 시간 쓰는 건 아까울 것 같고 이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뜻 듣기로 시댁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저한테 돈 다 뜯겼지, 그 인간 일 그만뒀지, 되는 일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친정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인간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평생 후회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